1623년 3월 13일 새벽 궁궐에 칼이 들이닥쳤습니다. 반정군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무사들이 창덕궁을 에워쌌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횃불이 궁궐을 밝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대전문이 부서졌습니다. 왕해군 48세,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반정군이 칼을 겨눴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패륜의 군주, 동생을 죽인 역적, 어머니를 가둔 불효자, 하늘도 용서치 않을 죄인. 광해는 무릎 꿇었습니다. 왕관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조선 제15대 왕,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를 아십니까? 1592년 임진왜란, 왕은 도망쳤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남았습니다. 16세자, 백성들 곁에 남았습니다. 7년의 전쟁, 그는 전국을 누볐습니다. 의병을 모았습니다. 군량을 모았습니다. 백성을 살렸습니다. 조선의 영웅이었습니다. 1608년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그는 다시 세웠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경복궁을 재건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의보감을 완성시켰습니다. 백성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천재적 중립외교로 조선을 전쟁에서 지켰습니다. 개혁의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웅이 패륜의 역적이 되었습니까? 왜 이 개혁 군주가 무릎 꿇고 있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왕비 유씨 47세, 21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전하, 반정군이 막아섰습니다. 칼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와 끝까지 함께하겠사옵니다. 반정군이 그녀도 끌어냈습니다. 왕비도 함께 폐위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패륜의 군주라면, 동생을 죽인 역적이라면, 어머니를 가둔 불효자라면 왜 왕비는 끝까지 남았습니까? 21년을 함께한 아내가 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 더, 광해는 18년을 살았습니다. 폐위된 후 강화도에 유배되어 18년을 버텼습니다. 연산군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광해는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말했습니다. 짐의 선택은 옳았다. 나라를 지켰다. 무슨 말입니까?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고도 나라를 지켰다고? 옳았다고?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영웅입니까? 역적입니까? 개혁 군주입니까? 패륜의 군주입니까? 천재입니까? 괴물입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575년 광해의 탄생, 그 운명의 시작부터 오늘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영웅에서 역적이 되기까지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을 과연 그는 옳았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한양 궁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 광해, 선조의 1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후궁 공빈 김씨였습니다.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서자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적자 정식 왕비의 아들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광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어린 광해를 보는 선조의 눈빛 차가웠습니다. 너는 서자다. 그것을 잊지 마라. 광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해는 27이 되었습니다. 1602년 혼인을 했습니다. 상대는 문양부원군 유자신의 딸 유씨였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혼례식 날, 두 사람은 처음 마주했습니다. 왕비 유씨 26, 광해를 보았습니다. 왕자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왕비가 절했습니다. 왕비의 도리를 다하겠사옵니다. 광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시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의무로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왕비는 생각했습니다. 서자 왕자 왕이 될 수 없는 남자, 하지만 남편이었습니다. 도리를 다해야 했습니다. 광해는 생각했습니다. 정략 결혼 사랑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낯선 사이였습니다. 그해 겨울, 궁궐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계시라는 궁녀가 있다. 눈치가 빠르다. 정보를 잘 모은다. 광해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궁중의 정세를 아뢰어라. 김계시가 무릎 꿇었습니다. 28 영리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소인이 아뢰옵니다. 대신들이 왕자님을 경계하고 있사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이옵니다. 광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하지만 김계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릅니다. 왕자님의 덕을 칭송하고 있사옵니다. 광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쓸모가 있겠구나.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왜군 15만이 쳐들어왔습니다. 부산이 함락되었습니다. 동네가 무너졌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선조가 결정했습니다. 짐은 의주로 간다. 왕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백성들을 버리고 가시렵니까? 선조가 소리쳤습니다. 왕이 죽으면 나라가 끝난다. 짐은 살아야 한다. 선조는 밤에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의주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한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렸다.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창덕궁이 타올랐습니다. 경복궁이 불탔습니다. 선조를 따라가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백성들 곁에 남아야 했습니다. 선조가 광해를 불렀습니다. 도망치는 길 위에서였습니다. 광해, 내가 세자가 되어라. 광해는 놀랐습니다. 소자가요? 서자인 소자가 세자라니? 선조가 말했습니다. 적자가 없다. 너라도 세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어라. 광해 16. 그렇게 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왕은 도망가고 서자인 자신이 세자가 되다니. 세자 책봉 교서가 내려졌습니다. 광해를 세자로 책봉한다. 분조를 이끌고 백성을 보호하라. 광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것이 짐의 기회다. 서자라는 낙인을 전쟁으로 씻어내겠다. 광해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도망가는 왕 대신 광해는 백성들 곁에 남았습니다. 전국을 돌았습니다. 의병을 모았습니다. 군량을 모았습니다. 경상도로 갔습니다. 전라도로 갔습니다. 충청도를 누볐습니다. 백성들이 광해를 보았습니다. 세자가 우리 곁에 계신다. 세자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광해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성을 지켰습니다.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7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왕비 유씨는 광해를 기다렸습니다. 궁궐은 불탔지만 임시 처소에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전하께서 무사하시기를 살아 돌아오시기를. 1598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광해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23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7년의 전쟁이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왕비가 달려왔습니다. 전하, 광해는 놀랐습니다. 왕비의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무사하셨사옵니까? 살아 돌아오셨사옵니까? 광해는 당황했습니다. 왕비가 염려했소. 왕비가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없이 어찌 살겠사옵니까? 광해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짐도 그대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왕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진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광해를 칭송했습니다. 세자 만세! 전쟁 영웅 만세! 거리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시장에서 노래가 퍼졌습니다. 광해의 이름이 조선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의주에서 돌아온 선조,
백성들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세자, 세자, 선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성들이 세자만 따르는구나. 짐은 도망친 왕이로구나. 질투였습니다. 왕이 세자를 질투했습니다. 1606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모광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의 적자였습니다. 정식 왕비의 아들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선조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짐에게 적자가 생겼구나. 그리고 광해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적자가 계신데 서자가 세자라니. 영창대군을 세자로. 광해는 느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7년 동안 전쟁터를 누빈 영웅. 하지만 여전히 서자였습니다. 정통성은 영창에게 있었습니다. 밤 광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전하 걱정이 많으시옵니까? 광해가 대답했습니다. 영창 그 아이가 자라면 짐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오. 왕비가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전쟁 영웅이시옵니다. 백성들이 전하를 따르옵니다. 광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짐은 서자요. 비는 속일 수 없소.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광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1608년 2월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34살 광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자가 왕이 되다니. 적자가 계신데. 광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불안하다는 것을. 즉위식 날 광해는 왕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의 부재, 그것이 무거웠습니다. 대신들이 줄지어 절했습니다. 주상 전하 만세. 하지만 광해는 보았습니다. 어떤 대신들의 눈빛, 믿음이 없었습니다. 소북파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창대군을 지지했습니다. 대북파가 다가왔습니다. 이첨 정인홍, 그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들이 전하를 지키겠사옵니다. 광해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유일한 지지 세력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요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제거하라. 그날 밤 광해는 침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비 유씨가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주무시지 못하시옵니까? 광해가 돌아보았습니다. 왕위가 위태롭소. 왕비가 다가와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곁에 있사옵니다. 광해가 왕비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짐을 믿소. 왕비가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전쟁 영웅이시옵니다. 백성들이 전하를 따르옵니다. 함께 이겨내겠사옵니다. 광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대만이 짐을 믿어주는구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계시가 광해를 찾아왔습니다. 전하 급히 아랠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오? 김계시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소북파가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광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대신들이 은밀히 모이고 있사옵니다. 광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2살이오. 김계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자이옵니다. 정통성이 있사옵니다. 영창대군 1606년 태어났습니다. 인모광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조의 적자, 정식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광해는 서자, 영창은 적자. 법도상으로는 영창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습니다. 조정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소북파는 영창을 지지했습니다. 적자를 왕으로, 법도를 지켜야 한다. 대북파는 광해를 지지했습니다. 전쟁 영웅을 버릴 수 없다. 세자 시절의 공로를 잊었는가? 조정 회의마다 두 파벌이 충돌했습니다. 인목대비가 움직였습니다. 영창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조의 계비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대비의 지위,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대비가 소북파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라. 영창이 왕이 되어야 한다. 소북파가 무릎 꿇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광해는 고립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위는 불안했습니다. 적자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는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김계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광해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김계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창대군을 제거하셔야 하옵니다. 광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동생이요. 겨우 2살 아이란 말이오. 김계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왕위가 먼저이옵니다. 광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오? 김계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죽이라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대북파도 같은 생각이옵니다. 소북파가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시간이 없사옵니다. 광해는 침묵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자라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해를 가리켰습니다. 저 역적을 끌어내라. 광해는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북파가 압박했습니다. 이 첨이 광해를 찾아왔습니다. 전하 영창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소북파는 매일 모이고 있사옵니다. 대비마마도 그들을 돕고 계시옵니다. 정인홍도 말했습니다. 전하 왕위를 지키셔야 하옵니다. 영창이 자라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광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짐도 알고 있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목대비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대비가 광해를 불렀습니다. 대전에서였습니다. 주상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광해가 무릎 꿇었습니다. 대비마마 소자는 그럴 생각이 없사옵니다. 대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서자다. 영창이 적자다. 알겠느냐? 광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609년 소북파의 영모가 발각되었습니다. 김직재의 옥사였습니다. 소북파 대신들이 모의했습니다. 광해를 패하고 영창을 세우려 했습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밀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광해는 분노했습니다. 영모다. 대북파가 움직였습니다. 소북파 대신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유영경, 이홍로, 소북파 핵심들이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3살 아이. 하지만 위협이었습니다. 김계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결단하셔야 하옵니다. 영모가 있었습니다. 영창을 그대로 둘 수 없사옵니다. 광해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위를 지킬 것인가? 동생을 살릴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10년, 광해는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2년, 조선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70%가 죽었습니다. 농토가 황폐해졌습니다. 궁궐이 불탔습니다. 세금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광해는 궁궐 밖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광해는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백성을 살리겠다. 첫 번째 개혁 대동법이었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광해가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곡물 제도를 바꾸겠소. 쌀로 세금을 내게 하겠소.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조종의 법도를 바꾸시렵니까? 광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고 있소. 법도보다 백성이 먼저요. 보수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신중하셔야 하옵니다. 조상의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광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의 뜻은 확고하오. 대동법이 실시되었습니다. 경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곡물 대신 쌀로 납부, 토산물을 억지로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백성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두 번째 개혁 경복궁 재건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불탄 궁궐, 광해는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컸습니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궁궐 재건은 시기상조이옵니다. 광해가 대답했습니다. 궁궐은 나라의 상징이요. 그리고 백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요.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소. 궁궐 재건이 곧 백성 구제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품삯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이 조금씩 재건되었습니다. 무너진 궁궐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개혁의학이었습니다. 광해가 허준을 불렀습니다. 어이였습니다. 백성을 살릴 의학을 완성하라. 허준이 무릎 꿇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1613년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의학 지식이 담겼습니다. 백성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풀이했습니다.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책이었습니다. 광해의 개혁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후원이었습니다. 광해와 왕비 유씨가 함께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였습니다. 달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전하의 개혁이 백성을 살리고 있사옵니다. 광해가 왕비를 보았습니다. 그대 덕이요. 그대가 곁에 있어 버틸 수 있었소. 왕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사옵니다. 광해가 왕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짧은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요동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후금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 여진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명나라를 압박했습니다. 1618년 명나라 사신이 왔습니다. 조선의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광해 앞에 섰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왔소. 이제 조선이 도울 차례요. 군사를 보내시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하옵니다. 군사를 보내야 하옵니다. 하지만 광해는 고민했습니다. 명나라를 도우면 후금이 쳐들어올 것이요. 후금을 도우면 명나라가 우리를 칠 것이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김계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전하,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사옵니다. 광해가 돌아보았습니다. 김계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후금은 강하옵니다. 조선은 살아남아야 하옵니다. 광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광해가 결단했습니다. 중립,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되 실제로는 후금과 싸우지 않겠다. 강욱립 장군을 보냈습니다.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광해는 강욱립에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 항복해도 좋다. 조선을 지켜야 한다. 1619년 3월 사르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명나라 연합군이 후금을 공격했습니다. 조선군도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패배했습니다. 후금의 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욱립이 결단했습니다. 항복. 조선군이 후금에 투항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분노했습니다. 조선이 배신했다. 하지만 광해는 침착했습니다. 우리 군사가 항복한 것은 조선을 지키기 위함이었소. 명나라도 우리를 칠 수 없소.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후금이 조선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 편인가 우리 편인가? 광해가 대답했습니다. 조선은 중립이요. 누구의 편도 아니요. 후금 사신이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을 칠 힘이 없었습니다. 광해의 중립외교가 성공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을 피했습니다. 백성을 지켰습니다. 천재적 선택이었습니다. 김계시가 말했습니다. 전하의 지혜가 나라를 살렸사옵니다. 광해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영창이 남아있소. 김계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제도 곧 해결하셔야 하옵니다. 광해는 침묵했습니다.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외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 있었습니다. 광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614년, 시간이 흘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8살이 되었습니다. 대북파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이점이 광해를 찾아왔습니다. 전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사옵니다. 영창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하의 왕위가 위태롭사옵니다. 정인홍도 무릎 꿇었습니다. 소북파는 완전히 제거되었으나 영창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사옵니다. 광해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살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계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셨사옵니까? 광해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계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조선을 지키는 것이옵니다. 영창이 왕이 되면 조선은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전하만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사옵니다. 광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았소. 사약을 내리겠소. 김계시가 절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1614년 6월, 그날이 왔습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서인 김재남이 호송했습니다. 8살 아이가 섬으로 떠났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비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다오. 하지만 영창은 끌려갔습니다. 강화도, 영창대군은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광해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해의 뜻을. 김재남이 방의 온도를 과열시켰습니다. 불을 계속 뗐습니다. 방이 뜨거워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영창대군 8살 아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영창대군이 승하하셨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패륜이다. 어린 동생을 죽이다니. 8살 아이를. 신하들이 속삭였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하늘이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그날 밤, 광해는 혼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짐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지만 왕위는 지켰습니다. 이제 적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왕비 유씨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광해는 왕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왕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왕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 정말로 그리하셨사옵니까? 광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동생을 죽이셨사옵니까? 8살 아이를. 광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소. 왕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사옵니까? 전하,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사옵니까? 광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를 믿었사옵니다. 전쟁 영웅이신 전하를, 개혁을 이루신 전하를. 하지만 왕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광해가 돌아섰습니다. 그대가 사랑한 그 사람은 이미 죽었소. 왕비가 놀라 광해를 보았습니다. 광해가 말했습니다. 짐은 괴물이 되었소. 아이를 죽였소. 동생을 죽였소. 왕비 눈물, 그대가 사랑한 그 광해는 없소. 왕비가 울었습니다. 전하, 광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러가시오. 왕비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광해는 왕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광해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메울 수 없는 골이었습니다. 광해는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광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618년 임목대비를 패했습니다. 영창의 어머니, 광해를 서자라 불렀던 그녀를 영모를 꾀했다. 명분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서궁 경운궁의 서쪽 별당,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어머니를 가둔 것입니다. 왕실의 어른을, 선왕의 왕비를 조정이 폭발했습니다. 이는 폐륜이옵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다니.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대비마마를 풀어주소서. 이는 하늘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하지만 광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모자를 용서할 수 없소. 백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저자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폐륜의 군주, 하늘이 벌하실 것이다. 광해는 도덕적 권위를 잃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동법, 경복궁, 중리배교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폐륜 앞에서는 모든 업적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광해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왕비는 멀어졌습니다. 대북파만 남았습니다. 이첨, 정인홍, 김계시. 하지만 그들도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광해는 혼자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왕비의 처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광해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왕비에게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짐은 그럴 자격이 없소. 그녀를 볼 자격이 없소. 광해는 다시 앉았습니다. 왕위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백성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광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개혁은 성공했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나라를 지켰지만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영창은 죽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갇혔습니다. 왕비는 멀어졌습니다. 광해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반정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그날 새벽이 왔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기, 김유, 신경진,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명분은 하나였습니다. 폐륜의 군주를 몰아내자 수백 명의 무사가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칼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광해는 도망쳤습니다. 대전을 빠져나갔습니다. 후원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곧 잡혔습니다. 반정군이 광해를 끌어냈습니다. 48세, 15년의 왕위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정군이 소리쳤습니다. 광해군을 폐위한다. 동생을 죽인 역적, 어머니를 가둔 불효자, 하늘도 용서치 않을 폐륜의 군주. 광해는 무릎 꿇었습니다. 왕관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조선 제15대 왕.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왕비 유씨였습니다. 47세, 21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전하, 반정군이 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와 끝까지 함께하겠사옵니다. 반정군이 그녀도 끌어냈습니다. 왕비 유씨도 함께 폐위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광해가 왕비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왕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첩의 선택이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끌려갔습니다. 임목대비가 서궁에서 나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대비가 울었습니다. 내 아들 영창아, 이제 원한이 풀렸구나. 광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김계시도 끌려 나왔습니다. 궁녀 출신 광해의 정치적 조언자였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전하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조선을 지키는 것, 영창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사옵니다. 냉철했습니다. 하지만 광해를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15년 광해 곁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권력의 그림자였습니다. 광해가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반정군이 그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영창 살해의 주모자 폐륜의 공범 김계시는 처형되었습니다. 광해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구나. 광해와 왕비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죽은 그곳이었습니다. 아들 세자 이지도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며느리 세자빈 박씨도 함께였습니다. 가족은 작은 집에 갇혔습니다.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세자 이지가 땅굴을 팠습니다. 탈출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 했습니다. 반정군과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었습니다. 인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사사하라. 광해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제발 내 아들만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자 이지 26, 자진했습니다. 광해는 아들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왕관을 지키려다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며느리 세자빈이 절규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폐주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자빈 박씨 24,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광해는 며느리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짐 때문이다. 모두 짐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후 왕비 유씨가 쓰러졌습니다. 반정의 충격,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자살, 모든 것이 왕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왕비가 광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소첩 먼저 가옵니다. 광해가 울었습니다. 그대 가지 마시오. 짐을 혼자 두고 가지 마시오. 왕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전하 고생 많으셨사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왕비 유씨 47세, 21년을 함께한 아내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광해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딸은 살아 있었지만 시집을 가 멀리 있었습니다. 광해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18년, 긴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광해는 18년을 살았습니다. 더 긴 지옥이었습니다. 유배지는 계속 옮겨졌습니다. 반정군은 두려워했습니다. 광해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강화도에서 교동도로, 제주도 유배도 논의되었습니다. 태안으로도 옮기려 했습니다. 늙은 폐주를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더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계집종이 광해를 업신여겼습니다. 심부름을 시켰지만 종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사람, 전쟁 영웅이었던 사람, 개혁을 이룬 사람. 하지만 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종에게도 면박을 당했습니다. 광해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을까. 연산군처럼 2달 만에 죽었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18년,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1641년 9월, 광해가 병들었습니다. 67세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딸이 달려왔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버마마, 광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만 남겨두고 가서. 딸이 울었습니다. 광해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짐의 선택은 옳았다. 나라를 지켰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도 나라는 지켰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67년의 삶. 그렇게 끝났습니다. 역사는 광해를 기록했습니다. 폐주, 폐륜의 군주.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광해가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을 평가합니다. 대동법,
전쟁으로 무너진 세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곡물 대신 쌀로 납부, 백성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조선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복궁, 재건, 불탄 궁궐을 다시 세웠습니다.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경제를 살렸습니다. 동의보감, 허준과 함께 조선의학을 완성했습니다. 백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중립외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전쟁으로부터 지켰습니다. 천재적 선택이었습니다. 강옥립 장군을 보내되 항복을 허락했습니다. 백성을 살렸습니다. 개혁 군주였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 있었습니다. 영창대군 살해, 8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온돌방을 과열시켜 죽였습니다. 폐륜이었습니다. 인목 대비 유폐, 선왕의 왕비를 가뒀습니다. 왕실의 어른을 유폐했습니다. 하늘의 도리를 어겼습니다. 정치적 미숙함, 대북파에게만 의지했습니다. 조정을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소통의 실패, 백성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폐륜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왕위와 도덕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위는 지켰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잃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으나 도덕은 없었다. 개혁은 훌륭했으나 방법은 잘못되었다. 지혜는 있었으나 인간성을 잃었다. 광해군, 그는 비극적 군주였습니다. 왕위를 지키려다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18년의 유배,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남양주에 있습니다. 왕릉이 아닙니다. 폐주의 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갑니다. 그의 업적을 기억합니다. 그의 비극을 생각합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해를 다시 봅니다. 대동법은 훌륭했습니다. 중립외교는 천재적이었습니다. 개혁 정신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를 가뒀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18년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이었을까요? 개혁 군주였을까요? 폐륜의 군주였을까요?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해군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인 것, 그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개혁과 도덕, 권력과 인간성,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요? 나라를 지키는 것과 도덕을 지키는 것, 과연 양립할 수 있었을까요? 왕위를 지켰지만 가족을 모두 잃은 삶, 그것이 정말 가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광해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광해군 재위 15년, 유배 18년, 공도 있고 과도 있었다고. 그리고 오늘도 창덕궁에는 바람이 붑니다. 광해가 걸었던 그 길 위로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의 대가는 너무 컸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